네, 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오늘 이 시간은 US닥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네. 예. 본부장이 안 계시는 동안에 네.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네. 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도 연말, 연초까지 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선물을 받으셨으니까 크리스마스 네. 선물을. 일단 크리스마스 선물은 1단계 합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네. 월가에서 가장 바랬던 선물이 바로 이런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림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올해 일단 그림에 보시면 가장 바랐던 선물이 바로 중국과의 무역 딜입니다. 무역 네. 딜인데 일단 1단계 합의가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아마도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이렇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가 China Deal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차이나 딜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받은 거죠, 이미. 받은 네. 겁니다. 받아서 되게 좋아하고 있는 모습인데 받고 났더니 솔직히 얘기하면 현금이 가장 좋은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근데 이제 네. 받고 났더니 예를 들어서 홍삼이다 이러면 실망하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선물은 좋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일단 합의한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15일 날 예정되었던 15% 관세는 철회가 됐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지난 9월에 발효된 관세는 15%에서 7.5%로 반 정도를 축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매년 농산물을 400억, 500억 달러 구매한다고 얘기하면서 사실 지적재산권 강제 기술 이전 방지에 협조하겠다 했는데 바로 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 아니냐, 스몰 딜 아니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좀 시간을 돌려갖고 만약에 12월 15일 날 만약에 관세가 부과됐다라고 하면 네, 부과됐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의 올라오는 시장의 대부분의 그 올라온 상승폭의 이유는 사실은 1단계 합의가 된다고 가정하에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 했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오늘 10%는 시장이 빠졌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15일 날에 관세가 어떤 거에 발효가 되는지 아마 대부분 다 잊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에 발효가 됩니다. 스마트폰, 네. 스마트워치, 장난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노트북, 전자제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제품인데 만약에 그게 발효가 된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아마 애플이 급락했을 것 같고요. 애플이 빠지게 되면 팡주식까지도 같이 빠지는 모습 보였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반도체도 조정을 받았을 것 같고요. 5G 관련주까지 빠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금융주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최소한 10%를 급락했을 것 같은데 네. 왜 이게 스몰 딜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저희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거고요. 지금 산타랠리가 이미 시작이 됐고 진행 중이고 앞으로 더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오프닝 때 산타가 좀 일찍 온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 산타 랠리는 늘 기다려지긴 하지만 사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제가 진짜 그림을 제가 만들면서도 굉장히 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들어갔고 그때 정말 네. 어려웠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나와서 얘기할 때 많은 분 너무 어려워했고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을 좀 안심시켰는데 지금은 이제 다 회복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이제 작년의 일인데 그렇죠. 2018년 12월 24일 날 S&P 500이 무려 2.4%가 급락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블랙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를 시행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거가 사실인데 사실 이제 이게 보통 얘기하면 산타랠리를 얘기하면 최근에 과연 그랬냐라고 물으신다고 그러면 네. 최근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2013년에 약간 플러스가 났고요. 2014, 15년 연속으로 빠지는 모습 보였다가 16년, 17년에 약간의 플러스 났다가 다시 한번 2018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확률적으로 보면 반반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6년 동안은 사실은 산타랠리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가는 어떤 상승폭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올해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산타랠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는 산타 랠리가 없었다. 그런 거죠. 네. 예, 그런 거고. 좀 더 길게 보게 되면요. 네. 그렇다고는 산타랠리가 생겼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길게 1950년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평균 수익률이요. 1.3%가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 이거는 이제 잠깐 동안에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요 정도 보시게 되면 지금 위로 보이시는 게 그 다우와 S&P 500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밑에가 빠진 건데 얼핏 봐도
올라간 게 위로 훨씬 더 올라간 게 더 많잖아요. 예. 많네요. 네. 거의 한 80%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역사를 길게 보면 일단 산타렐라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다만 최근에 워낙 빠지다 보니까 이게 있나 싶을 정도의 의구심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산타랠리는 최근에는 좀 퇴색을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과거에 좋았다라는 것을 좀 결론을 예, 내보면 맞습니다. 될 것 과거에는 같고요. 좋았죠. 예. 올해는 그러면 이 산타랠리를 어떤 마음으로 기대를 해보면서 좀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월가에서 겨울에 강한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런 주식들을 사시면서 보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겨울왕국이 생각나는 기업입니다. 디즈니인데요. 네. 디즈니를 그 겨울엔 꼭 사야 된다는 주식을 타표를 올렸는데 최근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이제 겨울왕국 2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가 나오는데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게 한 달 만에 구독자 앱 다운로드가 2,200만 건을 돌파했다는 네, 내용이 나와주면서 엄청나더라고요. 대신 넷플릭스가 좀 빠지는 모습 보였죠. 네. 어쨌거나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부 IB에서는 목표 주가를 무려 175달러까지 올리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겨울에는 역시 디즈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좀 구매를 해보시라고 좀 조언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룰루레몬이라는 또 업체가 나오는데 네. 룰루레몬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할인을 안 합니다. 잘 네. 할인 안 하고요. 유독 할인하는 때가 뭐냐면 박싱데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날 할인하는데 그날 할인 때 많은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역시 룰루레몬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면서 네.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아이비가 수도 없는 아이비가 추천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중국 내에서 매출 호전이 기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기업이 타겟이라는 기업인데 타겟은 아시겠지만 뭐 유명한 할인 매장이죠. 근데 네. 그 월마트가 올해 29%가 올라왔고요. 아마존이 17%가 올라온 반면에 타겟은 거의 2배가 올라왔거든요. 오, 92%요? 92.50%.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 밀레니얼 세대가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은 대세가 타겟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래스 선물을 여기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있게 해서 세 가지 종목까지 봤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디즈니, 룰루레몬, 타겟까지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타겟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기에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예, 비싸 보이죠. 비싸 네. 보이는데 그러면 제가 개별 종목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미국 위치를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간단한 차트 하나로 끝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보여드립니다만 주가하고 EPS 관계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림이 나가면 아시겠지만 제가 딱 그림을 어떤 네. 거가 주가고 어떤 게 EPS인지 설명드리지 않으면 분간이 안 가시거든요. 이게 쭉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이제 이거는 타겟의 모습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EPS를 감안하면 보통 S&P 500이 내년도 3,600까지 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실적을 기반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그러면 3,600까지 간다고 그러면 대략 한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수치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얘기하겠고요. 그걸 좀 빗대어서 제가 10년짜리를 끊어서 보게 되면 네. 1990년부터 99년까지의 PER이 S&P 500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PER이 21.6배였고요. 2000년부터 2009년까지가 32.4배였는데 최근에 10년 동안의 모습은 19.5배였기 때문에 끊어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낮은 부분이 와 있거든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EPS가 올라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PER 낮은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 늦지 않다라고 좀 보시겠고요. 다만 만약에 미국장이 내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보유해서 빠지는 괴로움도 있지만 없었을 때의 괴로움도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까 얘기했던 종목 중 하나는 꼭 가져가시기를 다시 한번 조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 직접 투자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순서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유에스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